이번 영상에서는 코틀린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컴패니언 오브젝트, 이너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검은색 소스코드 화면은 IntelliJ IDEA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플라워라는 임시 클래스를 만들어 본 화면입니다. 잘 보시면 플라워 클래스에는 private constructor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생성자가 되겠고, string 타입의 name이라는 밸류를 하나 매개 변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이 클래스, 플라워 클래스를 지금부터 바깥쪽에 있는 클래스다. 즉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포함한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아우터 클래스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바깥쪽 클래스, 즉 아우터 클래스인 플라워 클래스 안쪽에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요 이름을 마음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이름을 주고 싶으면 쓰는 것이고 이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중괄호부터 시작해서 중괄호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다가 마치 클래스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비슷하게 멤버 변수를 나열을 하고 또 멤버 함수들도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우터 클래스 안쪽에 위치한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요 녀석은 이름도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마치 자바와 같은 그런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스태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우터 클래스인 플라워의 안쪽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플라워 객체를 만들어 주어야 그 안에 속한 이 버드라는 컴패니언 오브젝트도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플라워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 버드라는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드 오브젝트에 존재하는 블룸과 같은 이런 함수들을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와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쪽에 잘 보시면 여기서 bloom이라는 함수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에서 리턴하는 타입으로 플라워 클래스의 객체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죠. 자신이 속한 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우터 클래스인 플라워 클래스는 private constructor를 가진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생성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속한 이 bloom이라는 펑션 안에서 보시다시피 플라워 객체를 마지막 줄에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컴패니언 오브젝트의 아주 유용한 성질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속한 아우터 클래스의 생성자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프라이빗이라 할지라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컴패니언 오브젝트에서 자신이 속한 아우터 클래스의 생성자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 아우터 클래스의 다른 함수, 이를테면 이 toString이라든지 또 다른 함수가 만약 정의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다른 멤버 변수나 함수들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우터 클래스의 생성자에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싱글톤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패턴을 구현하는 데에는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 플라워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땐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로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만들 수는 없는데,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bloom이라는 펑션을 정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bloom이라는 펑션이 결국에는 플라워 객체를 실제로 생성해서 리턴을 해주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플라워 객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bloom이라는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에 속한 bloom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자체 내에 non-flowers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 변수를 통해서 플라워 객체가
단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개수가 이미 한 개 이상 만들어져 있으면 더 생성하지 않고 널을 리턴을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플라워 객체를 만들어서 새롭게 리턴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단 한 개만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을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싱글톤 패턴을 만들 때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플라워 클래스의 객체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main.kotlin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 오른쪽과 같이 콘솔에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데요. 프린트 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 문에 의해서 flower ros라고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이고, 두 번째 프린트 문에 의해서 null이라고 화면에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럼 F1과 F2가 각각 어떤 변수였는지를 이 위에서 살펴보면 flower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bird, 컴패니언 오브젝트죠. bird 안에 존재하는 bloom이라는 펑션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bloom이라는 펑션은 앞서 본 것처럼 플라워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녀석이죠. 그런데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플라워 객체를 리턴하게 될 것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null을 리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도 플라워 객체일 수도 있고 null일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호출에 의해서 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플라워 객체가 생성돼서 리턴이 되어져 나올 거예요. 그게 F1에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줄에서는 똑같이 블룸을 호출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패니언 오브젝트의 이름이 존재를 할 때 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점점 찍어서 호출을 할 수도 있으나, 마치 이 클래스 안에 직접 존재하는 스태틱 펑션 마냥 직접 점 찍어서 호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flower.bloom 이라고 쓴 거랑 flower.bird.bloom 이라고 쓴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 이름은 이제 히비스커스로 해가지고 호출을 했으나 이미 플라워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F2에는 null이 리턴되어져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가 이 오른쪽 화면과 같이 flower rose 그리고 null이라고 화면에 뜨게 된 것이죠. 네스티드 클래스는 컴패니언 오브젝트와 유사하게 자신이 속한 그 바깥쪽 클래스, 여기서 그 예시 코드에서는 정말로 그 이름을 아우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 보았는데요. 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네스티드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컴패니언 오브젝트와는 아주 다른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스티드 클래스는 그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는 반드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단지 이 코드를 잘 보시면 아우터 클래스 안에 네스티드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그 소속이, 네스티드 클래스의 소속이 아우터 클래스 안쪽에 정의가 되어 있다. 얘가 이곳에 그냥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이 아우터 클래스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도 네스티드 클래스도 컴패니언 오브젝트 마냥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남남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우터 클래스 바깥쪽에 네스티드 클래스가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서로 간에 거의 유대관계라고 볼 만한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안 돼도 네스티드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지 이 안쪽에 얘가 정의되어 있을 뿐이지, 얘가 그렇다고 해서 아우터 클래스가 생성되지 않으면 얘도 생성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종속 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스티드 클래스를 사용을 하시려면 당연히 그 객체 생성은 명시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시를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스티드 클래스 안쪽에 잘 보시면 여기서 그 get something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get something 이라는 것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에 정의가 되어 있죠.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에 정의된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사용을 할 때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명시적으로 생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름을 바로 쓰고 있잖아요. get something 그냥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우터 클래스 안쪽에 정의된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녀석은 정말로 이름에 오브젝트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냥 그게 자동으로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출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쪽에 보시면 call nested greeting 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outer 점 찍고 nested 라는 녀석을 드디어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greeting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greet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은 그냥 대충 생각하면은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에서도 네스티드에 대해서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혹은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자료들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스티드에서도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해서 접근되고 컴패니언 오브젝트에서도 네스티드 접근 가능하고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랑 굉장히 유사하게 클래스의 객체 생성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개가 거의 유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완전 다른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우터 점 찍고 네스티드 클래스 하고 나서 이름 쓰고 나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원래 이렇게 이름 쓰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줘야만 하잖아요. 근데 단지 이 녀석의 정의가 네스티드 클래스의 정의가 아우터 클래스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우터 점 찍고 네스티드라고 써주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우터 점 찍고 네스티드 했으니까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 생성 없이도 네스티드 클래스 접근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우터 안쪽에 존재하는 혹은 아우터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이 점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아우터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지 않고도 점 찍어서 접근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점 찍고 들어가는 게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우터 점 찍고 네스티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은 이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준 것이고 그 객체에서 멤버 함수인 greeting이라는 녀석을 호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네스티드 클래스랑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어요.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 없이도 아우터 클래스의 이름 점 찍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앞장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아우터 클래스의 이름에 점 찍고 함수 바로 호출이 되거나 혹은 아우터 클래스에 점 찍고 컴패니언 오브젝트 이름을 쓰고 점 찍고 함수 호출 이렇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그 클래스 안쪽에 정의가 되면서 그 즉시 객체가 자동 생성되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멤버 함수들을 곧장 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스티드 클래스는 단지 그 정의가 아우터 클래스 안쪽에 되어 있을 뿐 사실은 그냥 남남에 가깝다.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생성해가지고 써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둘 점이 있다면 이 네스티드 클래스에서는 자신을 감싼 아우터 클래스로의 그 생성자에 대해서는 호출이 가능해요. 심지어 그 생성자가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호출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좀 특별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네스티드 클래스 쪽에서 아우터 클래스 쪽으로 그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스티드 클래스랑 아우터 클래스는 거의 남남에 가깝기 때문에 이 네스티드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우터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서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단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터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네스티드 클래스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여기서 새로 만든 다음에 그 객체에 대해서 멤버 변수나 함수를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아우터 클래스 안에 있는 다른 함수들에서도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 outside라는 함수를 또 보시면 MSG라는 것은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리팅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물을 얻고 있잖아요. 즉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있죠.
이런 식의 사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었던 그 클래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메인 함수를 살펴볼게요. outer.nested, 이걸 아우터의 클래스 객체 생성 없이 접근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우터 안에 정의되어 있는 nested 클래스의 객체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outer.nested 괄호 가로 닫고 해서 nested 객체 생성하고 그리팅 함수 호출한 결과물을 아웃풋에 받아서 화면에 찍어 주었네요. 그래서 nested라고 화면에 뜬 것이고, 그 다음엔 여기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outer.outside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당연하죠. outer 클래스에 직접 정의되어 있는 멤버 함수인 outside는 outer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녀석이잖아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났을 것이고, outer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outer라는 변수에 넣은 다음에 outer.outside 함수 호출하는 거, 이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은 outer 클래스 점 찍고 nested 클래스 객체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access companion method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봤던 이 access companion method를 단순 호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함수 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nested 클래스 안쪽에서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한 함수를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자, 이제 인너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인너 클래스도 nested 클래스와 동일하게 객체 생성 없이, 즉 outer 클래스의 객체 생성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nested 클래스와는 달리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속한 outer 클래스에 접근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outer 클래스의 그 멤버 변수나 함수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이 inner 클래스는 만들고자 할 때 특별히 inner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서 클래스를 정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 코드를 보시면 outer 클래스의 이름은 smartphone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private로 해서 CPU라는 변수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거를 또 정의를 했고요. func1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 이건 단순히 화면에 name은 뭐다 라고 찍어주고 있네요. 자, 드디어 inner 클래스가 등장했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시작하는 inner라고 지었고요. 그 안에 함수가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which CPU라는 이름의 함수가 되겠고요. 이 안에서도 companion object의 getSomething이라는 함수가 호출 가능하구나 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companion object 안에서도 똑같이 which CPU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안에서 이렇게 CPU 값을 자신이 속한 outer 클래스의 CPU, 프라이빗이죠. 이것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보고 싶다면 에러가 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컴패니언 오브젝트에서는 그 outer 클래스에 대한 멤버들의 접근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요. func1, 이것도 그 outer 클래스에서 정의한 함수잖아요. 이것도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답지 않지만 그 which CPU 함수의 내용은 화면에 I don't know 라는 텍스트를 찍어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내용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inner 클래스에서 정의한 which CPU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줄에 CPU의 값을 화면에 찍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앞서 그냥 주르륵 그냥 넘어가 버렸었는데 이게 되게 주목할 부분이었었죠. 왜냐면 inner 클래스 자신이 속한 outer 클래스에서 정의한 그 멤버 변수잖아요. 심지어 private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접근해서 화면에 찍어준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주목할 부분이 되겠고,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한 것도 자유롭게 접근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인너 클래스에서는 보시다시피 자신이 속한 아우터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능하려면 자신이 속한 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어 있어야 그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결국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냐면 이 스마트폰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어 있을 때에만 인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자신이 속한 아우터 클래스의 그 객체의 멤버에 접근이 가능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의했던 그 클래스를 메인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첫 번째 코드 블락은 인너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두 번째는 컴패니언 오브젝트, 세 번째는 네스티드 클래스예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코드 블락을 보자면 그 스마트폰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있죠. 이거 아우터 클래스이죠. 스마트폰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객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점 찍어서 인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인너 클래스의 객체에서 which CPU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랫줄에 주석되어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즉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이름만 써가지고 점 찍어서 인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건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인너 클래스의 객체에서는 자신이 속한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항상 혼자 만들어질 수는 없고 자신이 속한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먼저 만들어진 후에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명령문은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한 코드를 좀 볼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점 찍고 컴패니언. 앞서 그 코드를 보시면은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이름이 없죠.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컴패니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점 찍고 컴패니언 점 찍고 which CPU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디서도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객체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죠. 하지만 그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해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객체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특수성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컴패니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아우터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점 찍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스마트폰 클래스의 객체, 이거 S1 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객체에서 점 찍고 컴패니언을 접근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자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컴패니언 오브젝트와 같은 개념이 스태틱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그 스태틱으로 정의된 경우에 대해서는 클래스 이름으로 점 찍고 접근해도 되지만 객체에서도 점 찍고 접근이 불가능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보시다시피 명시적으로 그냥 불가능하도록 아예 막아버리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로 만든 것은 클래스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한 것이 개념적으로 맞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하도록 해 주어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클래스 이름으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접근하는 방법을 막아 주어야 그 개발자들로 하여금 혹시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아무튼 네스티드 클래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스티드 클래스를 만드는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스티드 클래스의 정의는 아우터 클래스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일 뿐 남남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에서 점 찍고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문법에서 아예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클래스 이름인 대문자로 시작하는 아우터, 요 밑에 거는 잘 보시면 소문자죠. 이게 지금 소문자 아우터가 객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객체에서 접근을 해서 생성하는 건 안 되고, 클래스 이름으로 점 찍고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 생성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멤버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한 결과는 이 오른쪽 콘솔 화면과 같고요. 이 실행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약장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네스티드 클래스와 인너 클래스는 하나의 아우터 클래스 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하나의 아우터 클래스 안에 단 한 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또 컴패니언 오브젝트만이 굉장히 특수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함수 안에 이 간략한 코드를 또 지금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inner 클래스, nested 클래스, 그리고 컴패니언 오브젝트 간의 이 컨셉이 어떤 것인지를 주석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코드 블락은 inner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inner 클래스에 대한 컨셉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너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어. 즉, outer 클래스가 존재할 때에만 inner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다. 굉장히 종속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우터 클래스인 스마트폰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서 점 찍어서 인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코드 블럭은 네스티드 클래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스티드 클래스의 컨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남남에 가까운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 만들고 그리고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 만들 때 보시다시피 클래스 이름 점 찍고 네스티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각자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에다가 점 찍어서 객체 생성하는 것은 이 위에 그 인너 클래스에서는 불가능했었죠. 에러가 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선 그 네스티드 클래스에서는 거의 남남에 가깝다. 단지 여기서 점 찍고 이렇게 써주는 거를 그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점 찍어서 접근할 수 있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누차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우터 클래스 안에 네스티드 클래스가 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속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아우터 안에 있는 네스티드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한 코드입니다.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한 컨셉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난 너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너만을 바라볼 거야. 좀 느끼한 문장으로 써보았는데요. 이 아래 예시를 잘 보시면 스마트폰 객체, 이게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죠. 만들어서 넣었고 그 다음엔 스마트폰 이름을 썼습니다. 이름에다가 점 찍어서 컴패니언 객체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되는 두 개의 명령문인데요. 이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앞서 봤었던 네스티드나 인너 클래스와는 달리 그 객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스마트폰 클래스, 즉 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실제로 생성이 되건 생성이 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이 녀석은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너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간에 너가 심지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나는 네 안에 있어.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에러가 나는데 이거는 어떤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냐면 객체 만들었을 때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에서 점 찍어서 컴패니언 접근하는 건 안 된다. 이미 앞서 살펴봤었죠. 이렇게 접근하는 건 에러가 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